남쪽에서 시작된 에너지가 북쪽으로 올라간다. 붉은 태양 아래 검은 구름이 지나가면 대지의 질서가 바뀐다. 2025년 전 세계가 다시 한 명의 소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세계의 미래를 놀라울 만큼 정확히 예측하며 인류의 나침반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냐 아난드.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2025년 한국은 세계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2025년 한반도에서 세 가지 커다란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키워드는 경제 붕괴, 분단의 종말, 그리고 미래를 뒤흔들 대격변입니다. 그는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팬데믹을 정확히 예측하면서부터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2020년 11월경 인류는 전염성 강한 질병으로 인해 멈춰설 것이다. 몇 달 후 팬데믹은 현실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식량 위기, 중국의 경제 붕괴 조짐까지 언급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내용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고대 인도 점성술 문헌 아난드가 해석한 천체 운행, 그리고 최근 확인된 한 장의 고문서 속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가 언급한 고문서 속 한국에 대한 예언은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2025년 한국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과연 그는 어떤 미래를 본 것일까요? 지금부터 저희 예언TV는 아비냐 아난드의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그가 말하는 2025년의 한국에 대해 한 걸음씩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예언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건 2025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소개된 고문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암호들이 지금 한국의 현실과 어떻게 맞물리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가을, 인도 남부의 작은 사원에서 한 장의 오래된 문서가 발견됩니다. 붉은색 천으로 조심스레 감싸여 있었고 문서 위에는 누렇게 바랜 나무짚이 가지런히 얹혀 있었습니다. 마치 수백 년 동안 누군가의 손길조차 타지 않은 듯한. 그 문서는 현지 스님들의 손에 의해 처음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일반인에게는 그저 난해한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시구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비냐 아난드는 그 안에서 다른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그는 문서를 펼치자마자 숨을 멈추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문서는 무려 900년 전 기록된 고대 점성술사의 노트였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한 구도자가 천체의 운행과 인류의 변화를 함께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엔 흥미롭게도 동양의 한 섬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남쪽에서 시작된 에너지가 북쪽으로 올라간다. 한반도, 세계의 전환점, 그리고 제사의 문. 붉은 태양 아래 검은 구름이 지나가면 대지의 질서가 바뀐다. 이 문장들을 접한 아난드는 이 고문서가 단순한 철학적 비유가 아니라 2025년 한국에서 벌어질 사건을 정확히 지목한 기록이라 판단합니다. 그는 고문서를 기반으로 다시 천체를 계산했고 별자리와 행성의 교차 주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날짜는 2025년 9월. 아난드는 이 시기를 한국의 에너지 흐름이 결정되는 때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붙인 또 하나의 이름, 제사의 문이 열리는 날. 그는 이 문서가 단순한 점성술의 예언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던 운명의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무섭도록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별의 움직임과 현대 세계 정세의 흐름,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과 경제 불안, 예측할 수 없는 안보의 위기까지,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선 위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듯 완벽한 타이밍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반도 주변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외교적 압박, 거듭되는 국내 정치 혼란, 그리고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 경제 위기의 징후들. 그리고 아난드는 그 모든 현실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한반도는 지금 예언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문장을 들은 많은 이들은 놀랐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문서의 마지막 장을 가리키며
이 문장 하나를 천천히 읽었다고 합니다. 세계의 길이 하나로 모일 때 하늘은 가장 낮은 곳을 보살피고 불의 그림자는 땅을 스친다. 이것은 예정된 시간표이며 수백 년 전부터 이어진 흐름의 끝에 우리가 서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가 제사의 문이라 부른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그가 말한 세 가지 예언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말한 세 가지 예언, 그 충격적인 실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고요한 침묵 끝에 세상의 주의를 끌 새로운 문장을 남겼고 그 문장 속에는 세 가지 사건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의 질서가 붕괴될 것이다. 둘째, 하나의 땅은 둘의 이름을 버릴 것이다. 셋째, 제사의 문이 열리면 낡은 시간은 꺼지고 새로운 운명이 깨어날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은 상징처럼 보이지만 아난드는 이를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 부의 질서가 붕괴된다는 말은 단순한 경기 침체나 일시적인 금융 불안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익숙하던 자산의 기준과 경제적 신뢰의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는 2025년 하반기 전 세계적 금융 불균형이 임계점에 다다를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과 중국의 내부 위기,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등이 동시에 터질 수 있는 위험 구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높은 가계부채, 과도한 부동산 의존, 청년층의 불균형 자산 구조 등이 맞물려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외부 충격이 들어오면 내부의 작은 균열이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첫 번째 문이 열리는 시점이라 정의하며 고문서 속 표현인 남쪽의 금이 흔들리고 북쪽의 빛이 꺼진다는 구절을 이와 동일시했습니다. 이때의 금은 금융과 자산을, 빛은 신뢰와 체제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의 땅은 둘의 이름을 버릴 것이다. 이 문장은 분단의 상징인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이를 남북 통일 혹은 그에 준하는 구조의 재편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움직임, 권력 중심의 세대 변화, 국제사회와의 밀접한 관계 전환 시도 등을 지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변화를 위한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문서에 기록된 문장이 있습니다. 가장 멀어진 땅은 가장 가까운 피를 흘릴 것이며 그 피가 강을 덮을 때 이름 없는 새 깃발이 하늘 위로 떠오른다. 이 문장은 역설적으로 가장 분열되었던 공간에서 오히려 가장 극적인 통합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이것을 두 번째 문, 즉 화해와 전환의 문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도 결코 평화롭게만 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은 가장 어렵고 가장 무거운 해석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제사의 문이 열리면 낡은 시간은 꺼지고 새로운 운명이 깨어날 것이다. 이 구절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질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아난드는 이 시기를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격변의 문 앞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열쇠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열쇠란 기술, 지정학, 역사, 그리고 민족적 감정이 맞물려 있는 복합적인 구조입니다. 세계의 흐름이 이 좁은 반도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마지막 문이 열릴 때 한국은 두 개의 운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전 세계 위기의 촉발점이 되는 길입니다. 그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단정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흐름을 본다. 방향을 감지하는 자만이 길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예언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가 본 세계의 문, 그리고 문 너머의 한반도. 그 운명의 문은 과연 어느 쪽으로 열리게 될까요? 아비냐 아난드가 남긴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되묻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질서와 감정, 문명의 흐름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2025년 한반도는 단지 지정학적 위기를 겪는 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사적 전환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을 둘러싼 정세와 내부의 균열, 그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흐름은 모두 그 방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무너짐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위기이고 체계의 붕괴이며,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남북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것은 하나의 깃발을 흔드는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 깃발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수천만 명의 삶이 다시 쓰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의 문이라는 아난드의 마지막 예언은 어쩌면 인류 전체를 향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 문은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시간의 끝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은 아직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예언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예언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멈춰 세우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냐 아난드의 말처럼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흐름을 읽은 자는 흐름을 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의 문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